네, 안녕하세요. 김제국 누수연구TV 김제국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누수 탐지를 하기 위해서 게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누수 탐지기 이외의 장비들에 대해서 궁금사항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비들이 있고 제가 어떤 장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있는지를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누수 탐지기를 청음식 탐지기를 2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외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프롬 골드를 쓰고 있고요. 실내에서 탐지를 할 때에는 제가 지금 대성의 950A 플러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또 있고, 또 뭐 프롬 대리점사 본사장님께서 들으면 조금 이상할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의 퍼포먼스의 소리가 또 데시벨 차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존에는 이제 프롬 골드로 다 실내외를 다 했는데, 조금 더 미세한 소리를 더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주파수의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대성계 실내에서는 더 강력하지 않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좋다 그러진 않지만, 제기에는 그래도 실외의 주택이라든지 마당,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 단연 골드가 좋은 거를 외제 제품보다 좋은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는 대성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충전 드라이버 같은 경우나 충전 제품용에서 뭐를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으신 분이 많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디월트로 거의 시작을 했어요. 김정우 사님께서 뭐 그런 추천도 해주셨고, 처음에는 디월트로 모든 제품을 샀어요. 뭐 충전 드라이버, 그 다음에 멀티커터, 그 다음에 그라인더, 컷쇼,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 각각의 기능들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충전 임팩트나 그 하는 거는 구멍을 뚫을 때는 나사를 박을 때 쓰는 거지만, 멀티커터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멀티커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는 갖다 놓지 않았는데, 커터 같은 경우에 마루 시공이 되어 있는 데는 글라이더 대신에 멀티커터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루를 자를 때 글라이더를 사용할 때는 글라이더 날이 좀 두껍기 때문에 마루를 잘랐을 때 좀 보기 싫은 표면의 면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글라이더로 잘랐을 때는 나무 싱크대라든지 나무를 할 때는 연기가 엄청나게 나요. 그 잘못하면 화재 경보에 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심하셔야 돼요. 멀티커터라는 건 진동에서 나무의 톱날 같이 생긴 그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멀티커터. 그래서 마루를 이제 강마루라든지 강한 마루도 일부 자를 때는 좀 쉽습니다. 이걸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컷쇼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도 자를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철 제품을 자를 때도 컷쇼라는 제품을 쓰는 얘기가 대부분, 대체적으로 멀티커터, 컷쇼, 그 다음에 글라인더, 임팩트, 그 다음에 충전 드라이버. 디월트 거를 많이 쓰는 경우가 왜 있었냐 그러면, 제품은 호환이 많이 해요. 또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에도 제품 많이, 요즘 뜨고 있는 브랜드는 미러키입니다. 미러키 분을 이제 좀 많이, 이제 요즘 들어 선전도 많이 하고 밀고 있는 제품인데, 좀 고수님들은 좀 비싼 제품인데요. 힐티 제품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진 않는데, 이 제품은 좀 많이 비쌉니다. 충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근데 힘 좋고 단연 좋아요. 제품군도 이제 좀 많아졌고, 옛날에는 제품군이 좀 없었는데 요즘은 제품군이 좀 많아졌습니다. 단연 디월트가 좀 많기는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미러키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좀 더 힘이 있고 돈에 여유가 있다면 힐티로 사시는 걸 조금 권장해 드립니다. 충전용 공구는 이렇게 있다고 정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셔는 뭐를 쓰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또 물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요즘은 폴라보라 해가지고 브러시리스라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배터리로 이제 지금 전기선을 꼽지 않고 컴프레셔도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공기 구멍을 해서 게이지 쪽으로 이렇게 바로 여기서 세팅을 해서 압력을 세팅하면 바로 시동이 걸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현장에서 선 꽂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에 의해서 막 현장이 걸거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배터리군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다 사용합니다. 원래는 청소기도 그런 걸 사용했는데 청소기는 조금 아직 디월트나 배터리로 사용하기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쓴 데는 디월트 청소기를 쓰는데 좀 이따 이야기할 청소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콤프레셔는 거의 대부분 누수하시는 분들은 요 콤프레셔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요거를 1마력이고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 2마력인가 하여튼데 저소음 콤프레셔가 있어요. 저소음 콤프레셔. 그다음 오일이 안 들어가 있는 그 저소음 콤프레셔를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다 했을 경우는 조금 무선으로 되는 콤프레셔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청소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청소기는 저는 요즘 이 누수 탐지하러 갔을 때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반칙입니다. 자기 몸에 먼지 들어오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되겠고, 고객의 집에 먼지를 최소한으로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요즘 청소를 들고 가면 고객부터 좋아합니다. 먼지를 안 나게 하니까 일단은 보니까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필터가 이 안에 첫 번째 1단계 필터가 있고 여기 2단계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어제의 다른 카페에 사장님께서 한번 물으셨어요. 리지드 청소기를 작은 게 나을까요? 큰 20L가 나을까요? 60L가 나을까요? 저는 당연히 60L 이거를 권장을 합니다.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고요.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에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여기에 봐서 큰 호수가 나오게 되면 굵은 돌은 제가 꺼내내서 이제 자루에 담지만 바로 여기서 바로 먼지를 흡입하면서 바로 밑에 고운 그 자갈이라든지 흙 같은 경우, 또 저 밑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펌프 대용으로 물까지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연 이 제품을 사용하고 실내를 하든 실외를 하든 저는 리지드 습식 청소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기 다음에 이제 금속 탐지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금속 탐지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제가 그냥 오랫동안 썼는 제품이 보쉬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GMS120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초록색이 나타났을 때는 그 금속 제품, 금속이 감지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만약 금속이 감지가 되면 오라 응? 금속이 아닌가? 하여튼 이거 왜 이러지? 고장났나? 금속이 감지 여기 빨간색으로 해서 이제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 사용하게 되냐 그러면 금속 탐지기는 동파이프가 시공되어 있는 난방 배관에 누수물 포착인데 정확하게 소리는 들리나 이 배관이 어디 지점으로 지나갈 때 위에 스캔을 하게 되면 이 금속 탐지기에서 반응이 오죠. 거기서 띠띠띠띠띠띠띠 소리 하면서 위치를 하게 되면 이제 선을 꺼서 그 위치를 동파이프를 세송하지 않게 해서 하는 굴착을 할 때 도움을 주는 하나의 금속 탐지기죠. 관로 탐지기도 쓰이고 금속 탐지기입니다. 이 제품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뿌레카는 뭐를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 뿌레카는 저는 힐티 이 제품을 2세대 제품을 추천합니다. 근데 요즘 나오지는 않습니다. 3세대 제품으로 나오면서 조금 뿌레카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2세대 제품을 쓰는 이유는 포페 사장님도 2세대 누수 사장님도 좋아하시는데 저도 이 제품을 저는 지금 새것 같은 중고를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전화로 물건이 나오게 되면 사다 모으고 있으면 지금 여분이 저는 몇 대가 있는데 왜 이 제품이 좋냐 그러면 근데 이 기능을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지 말라는 대리점 사장님도 있으시고 저는 근데 뭐 이렇게 씁니다. 이 제품의 마키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비하시는 분의 70%가 마키다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마키다 같은 경우에는 가볍지만 때렸을 경우에 잘 깨지지가 않아요. 파괴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근데 그에 비해서 힐티 제품은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때리는 줄의 힘이 강합니다. 실내에서는 당연히 강하고요. 근데 2세대를 쓰는 그거는 이게
앞에 노미가 돌아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 막기다 사용하시는 분은 이거를 이렇게 사용했다가 몸을 막 돌리셔가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불편하지만 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때리면 이렇게 돌려서 요것만 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막기다 제품도 없지만 막기다에 비해서 힘이 더 좋습니다. 중국 제품보다는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3세대 제품 힐티 요거 3세대는 가벼운데 요 기능이 없습니다. 왜 이 기능을 힐티에서 없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좋은 기능이라 생각하는데 다음에 4세대 버전을 만들게 되면 꼭 저 기능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힐티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자. 요즘은 글루건도, 저는 글루건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글루건도 보니까 디올트도 여기에 배터리를 호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막기다 뭐 힐티 이런 것도 여기에 제품에 전환하시게 되면 그 중고나라에 검색을 하셔서 무슨 글루건이라 치면은 이분 판매 전환번호가 나와요. 거기 하게 되면 무슨 글루건은 굉장히 쓸 용도가 많고 타일 붙일 때 뭐 접착 이걸 할 때 뭐 간단하게 되면 엄청나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글라인더도 아까 미러키 저는 요즘 그렇습니다. 충전용 그 공구들을 디볼트 60 그 다음에 미러키 40으로 좀 바꿨어요. 미러키로 바꾼 이유는 12V 작은 배터리로 제품군이 많아서 글라인더도 이렇게 있고 12V로 조금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군이 많죠. 그래서 조금 디볼트도 있고 미러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세가 조금 미러키가 가더라고요. 좀 제품은 또 많아져서 12V의 제품을 많이 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싸게 공급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잘 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열화상 카메라는 E5 XT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E5는 그냥 E5고 E6는 E6고 이렇게 됐는데 E5 XT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나온 제품인데요. 스펙은 E6, 옛날에 지금 E6가 됐습니다. 굳이 지금은 이제 E6를 사셔도 되지만 굳이 E6를 안 사셔도 E5 XT를 사시면 E6의 그 해상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리어 같은 제품은 또 리지드 같은 제품은 미국의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요즘은 좀 많이 올라서 미국 달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가 몇 년 전만 해도 130만원대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170만원 가까이 160 후반대 이렇게 거래되는 걸로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누수 탐지기는 아니지만 현장에 갔을 때 장난감처럼 이렇게 먼저 밑에 집에 가서 물이 새는 자국을 보고 자국을 보고 난 뒤에 와 어디서 들어오는구나 이거는 먼저 미리 좀 파악하는 데 많이 쓰고 그 위에 또 위층에 올라가서 이게 또 비춰보면 또 빨리 이제 누수 지점을 조금 스캔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조 장비로 가장 좋은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어 제품 그 누수 탐지 사장님께서 보면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고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E5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 충분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수 탐지업을 하면서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증에 누수 탐지 자격증은 지금 없어요. 근데 민간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경주 대상학원에서 그 발급한 누수 탐지 자격증이 있고요. 프로원에서도 지금 누수 탐지사 자격증을 발급 저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열관리협회에서 또 이제 자격증을 거기는 1박 2일로 해서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다. 6월 달에 하고 있다. 자격증 그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옛날에는 설비라는 가게를 찾으려고 하면 온돌이라는 자격증을 필히 땄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예전에는 설비 누수하기 전에는 보일러가 설치를 하고 AS를 다 봤어요. 설비 업체에서. 지금은 뭐 1588 대리점인들이 다 AS를 하지만 옛날에 1980년도 후반, 9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AS 업체보다 귀뚜라미 뭐 경동 대성에 여기에서 AS 보는 거나 일반 설비 가게에서 보일러를 다 AS를 다 가지고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따라오는 그 자격증이 보일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온수온도 자격증 기름 보일러를 할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가스 시공면을 이제 교육을 받고, 요즘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포항시라든지, 제가 포항에 있으니까 각 시에 이제 시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시 업체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설비하는 온수온도는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수할 때 좋은 자격증은 배관 기능사 사를 보유를 하면 좋으시겠고, 그 다음에 방수 기능사. 왜? 우리가 방수를 하기 때문에 누수하고 방수 기능사. 이거는 온수온돌이랑 방수 기능사는 실기만 보면 됩니다. 실기. 배관 기능사는 필기 플러스 실기를 봐야 돼요. 배관 기능사는 온수온돌에 이제 하는 실기랑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누수업체에는 필요가 없지만 자기가 큰 돈을 보고 주식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고 싶다 싶으면 상하수도 또는 상수도 관망 자격증이 있어요. 상수도 관망 자격증. 이거를 이제 보유하게 되면은 이제 1급 1명에 2급 2명 하고 이제 이런 건축에 대한 자격증 몇 개, 2개가 보유하게 되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외에 대한 누수의 자격증이 이렇게, 일단 아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누수 탐지 자격증은 없습니다. 근데 추후에 이런 민간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이 많아지고 보유가 많게 되면 언제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힘이 있는 자격증을 많이 배부한 곳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 이제 민간 자격증이 아닌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이제 자격증 시험을 치든 필기만 치든 실기만 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누수 지금 무죽순하게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다른 각 지방자치에도 도배라든지 뭐 포크레라든지 협회가 다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누수는 아직 정확한 협회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참 제재가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무나 해도 될 게 아닌데 그런 실정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한 거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말 누수 탐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량기 검사를 시작하고 뭐 어떻게 하면 누수에 압력을 걸고에 대한 정말 기초적인 이제 누수 이제 시작을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뭐 이거를 시간을 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런 장비가 있다는 걸 소개시켜 드려야지만이 저한테 또 문의하는 게 좀 줄어들어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고 아니면은 전화를 하시게 되면 제가 또 저녁에 전화 주시게 되면 제가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또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탐지기 외부 장비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탐지기는 이런 제품을 쓰고 있고 대성 거, 그 다음에 프롬을 사용하고 있고 제품군은 디월트하고 저는 미러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플리어 제품을 사용하고 금속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브레카는 힐티 T500X라는 2세대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청소기 같은 경우는 리지드 60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렇게만 있어도 누수 탐지 시작 가능하죠. 그러니까 누수 탐지를 시작하실 때 많은 돈이 안 드는 게 또 장단점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고압 세척 장비보다 더 적게 들 수가 있죠. 제가 봐서는 차 빼고 뭐 부속하고 이렇게 하면 창업 비용이 한 1000만원 하면 창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누수에 대한 기초적인 시작 과정에 대해서 하면서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되는 또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아요, 댓글, 그 다음에 구독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